고등거 목요일날 챙겨와.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각 좀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그래가지고 800 거기 내거 책 어디 있지? 일단 하고요. 저기요. 821번. 네, 여기 질문 먼저 할게요. 814번 있는 쪽 질문. 824번. 819번 할게요. 819번. 태권이 여기 없어? 824번. 827번 쌤이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 그래. 827번 이렇게 해줄게요. 먼저. 그래서 하나씩 세 문제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뒤에 2차 방정식도 조금 해보자. 자, 819번. 819번 볼 건데 얘가 5 곱하기 11에 세제곱 돼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a 적혀 있고 옆에 15, 11 세제곱 옆에 a 플러스 1 얘가 써져 있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찾으래. a 찾으래요. 근데 얘가 뭐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된대.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 이거 제곱수라 부르잖아. 맞아요? 그때 제곱수란 거는 관점 자체를 우리가 한 가지로 맞춰야 돼. 제곱수. 옛날에 작년에 나오지 않았나? 처음 나왔던 거? 제곱수가 중1 때 처음 나오나요? 중1이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곱수가 소인수분해 하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소인수분해는 중1 과정이잖아. 그때 제곱수면은 소인수분해 결과 어떻게 돼야지 제곱수라 불러? 소인수분해 결과 예시 들어줄게요. 지수들이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를 제곱수라 불러요. 지수들이 짝수로만. 이 형태가 제곱수의 형태야. 소인수분해 결과 지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짝수만. 오케이? 6, 그 다음 8, 14 이런 거 상관없어. 그거 다 지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뭘로 본다? 제곱수로 본다. 저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식을. 근데 그래서 오른쪽 식은 자연수, 제곱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소인수분해라는 거야. 근데 왼쪽은 A란 문자가 써있는 다항식의 형태잖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 오른쪽에 소인수분해, 자연수들의 곱으로 바꿔낼 거야. 소수들의 곱으로. 그럼 좌변식을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반드시 인수분해해서 곱으로만 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1단계야. 얘가 곱으로만 바뀌어져야 된다. 곱으로 돌려. 얘가 1단계야. 그럼 곱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통인수를 보시는 거죠. 하나, 둘, 여기 공통인수 있네. 5 곱하기 11의 세제곱. 얘가 공통인수야. 쟤네가 공통인수구나. 그럼 앞에 있는 얘는 A가 들어와지고요. 뒤에는 3을 남기겠죠. 여기 5만 데리고 간 거니까. 3, 옆에 A 플러스 1이니까 3A 플러스 3. 요만큼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진행된 거. 공통인수가 5 곱하기 11이야. 11의 세제곱. 그럼 얘는 5 곱하기 11의 세제곱은 옆에 4A 더하기 3이 된다. 얘가 되는데 이때 소인수분의 결과 지수들이 짝수만 돼야 된다 해서 얘 1이죠. 그래서 4A 더하기 3이 반드시 5를 하나 채워야 돼. 5 채우기. 그 다음 11의 세제곱 돼 있잖아. 11도 한 개 채워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4A 더하기 3 값은 값이 55를 시작점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5도 채워주고 11도 채워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5랑 11을 다 갖고 있는 55가 시작점이고요. 문제가 뭐 세 번째 수다 라고 하면 5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 5 곱하기 3의 제곱이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5 곱하기 4의 4제곱이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커지는 거야. 뒤에는 번째 셀 때는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으로 그냥 세시면 돼요. 뒤에를 또 소인수분해 갖고 세시면은 많이 힘들어져. 오케이?
얘가 옆에 뭐가 써 있어서 그래? 1의 제곱 형태야. 얘가 1등이야. 얘가 제일 작은 거. 얘가 세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 이렇게 커지는 거야, 뒤에.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계속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로 처리하시면 등수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819번.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 BC가 길이가 3cm, 여기도 같이 3cm. 그 다음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지름 둘레. 이렇게 써 있다. 자, 세원의 중심은 AD 위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점 C는 여기 포인트 잡아야 돼. 점 C는 선분 BD의 중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래서 3cm 옆에도 3cm 이렇게 표기됐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BC 길이는 뭐 3cm 써 있고, 그 다음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길이를 A파이다 라고 하실 때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표현할 건데, 일단 3cm 껴가지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길이를 몇으로 하는지 일단 식부터 먼저 적을게요. 그럼 요 AC 요만큼 둘레가 A파이래. A파이. 그래서 저거 갖고 일단 식을 하나 작성할 거니까 지금 요만큼 길이를 지금 알지 못하죠? 맞아? 그러고 여기 AC라는 거에 원의 둘레를 구할 때 우리가 B란 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중심으로 하시면 큰일 나지. 그냥 바로 구해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AB의 길이를 지름이니까 2x라고 표현할 거야. 반드시 2배 해주세요. 얘를 만약에 AB를 x라고 놓게 되잖아? 그러면 반지름 계산하실 때 2분의 x가 나와서 분수 계산이 돼. 내가 그래서 둘 때 더 좋게 놔줘야 돼. 계산을 잘할 거면. 그게 미스가 안 나. 그래서 얘를 2x로 놓을 거야. 그럼 얘가 요만큼 길이가 2x다 라고 썼고요. 그럼 우리가 선분 AC가 지름이야. 그럼 지름 길이는 몇이다? 2x 더하기 3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럼 2x 더하기 3인데 쟤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반지름 찾아줘야죠. 반지름은 얘는 x 더하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x 개수가 사라져서 조금 더 깔끔한 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한다? 둘레 구한다. 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2를 파이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2파이 x 그 다음 옆에 2 더하기 3 이렇게가 값이 얘가 a다 라고 써져 있는 거. 요만큼이 a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a 값하고 x 값이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냈고요. 이게 a 파인 거야. 그래서 양쪽에 파이 이렇게 지워주면 이 x 더하기 몇이다? 3 값이 a구나. 이렇게 a 값 하나 찾아놓은 거야. a 찾았어요. a씩 찾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하지.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또 똑같이 식을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여기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색칠한 부분이 여기 그 다음 이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큰 원을 구하시고요. 완전 큰 거. 거기서 요만큼 원을 걷어내주면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거 갖고 식작성을 하자. 그럼 큰 원 선분 AD라 쓸게요. 여기다 쓸게. AD 요거의 지름 얘는 2x 더하기 6이 되니까 얘는 2x 더하기 6이 된다. 그럼 얘 반지름은 얘는 x 더하기 3이 되겠네. 그럼 큰 원의 넓이 구할게요.
큰 원 넓이 구하래. 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는 요거 반지름 값에다가 제곱 파이 하시면 되죠. 요거의 제곱 파이. 큰 원 넓이 구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우리가 지름으로 하는 요거의 넓이 구해줄 거야. 얘 넓이. 그럼 저거 2x니까 얘 반지름이 x인 거죠. 반지름 x. 이렇게 똑같이 세워서 해주세요. 그럼 얘 넓이는 x제곱 파이가 된다. 그래서 둘을 뺄셈 거시는 게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 넓이. 그래서 여기 옆에다 식 좀 쓸게요. x 더하기 3의 제곱 파이에다가 x제곱 파이를 계산하신 게 얘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 그럼요. 여기 파이가 같이 있죠. 파이로 묶어주시고요. 얘네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값이니까 얘를 제곱차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어. 그럼 앞에 파이 적으시고 두 개의 합값해주니까 2x 더하기 3 하나 합. 그 다음 둘이 차하시면 여기 3 이렇게 걸린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2x 더하기 3 값이 a가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여기 a가 이렇게 딱 들어가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만 문제가 조건이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씩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이 3a 파이 저렇게 되겠다. 3a 파이. 그래서 지름 놓을 때 반지름에 분수 형태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계산 자체가 쉬워.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준 거야. 그냥 쟤를 x로 두셔도 당연히 계산은 된다. 그럼 제곱하실 때 요거가 얘가 만약에 x 놓잖아? 얘 2분의 x여서 제곱하실 때 4분의 x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계산 자체가 많이 안 좋다는 거야. 아시겠죠? E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인데 저 옆에 있는 8X 세제곱 저렇게 생긴 거의 개수는 이랑 써져 있어. 사실 이걸 저번 시간에 하겠다는 게 중3 거나 뭐 중2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고1 거에서도 저 형태 오늘 또 했잖아. 맞죠? 거기 관계성 잡아주려고 또 얘기했던 거고 지금 얘를 잘 봐봐. 똑바로 다시 써줄게. 이거를 이따가 어떻게 X값을 구해서 대입을 하셔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계산을 X에다가 자 이거 찾아요. 2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거를 대입해서 3세제곱 그 다음 대입해서 제곱 대입해서 그걸 덧셈하시면 계산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계산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직접 대입으로 계산 자체가 너무 횟수가 많아. 그래서 풀이를 그냥 대입법으로 처리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직접 대입으로 계산 처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여서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항하시면 얘가 2x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음 값이 루트 5가 된다. 나는 등식을 한 가지 만들어 놓은 채로 여기에서 차수 관계적으로 소거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야. 우리가 왜 저렇게 하냐? 이것도 얘를 이렇게 바꿔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계산해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 먼저. 그럼 2x 더하기 1의 제곱값은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5가 된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 형태로 돌아와. 근데 얘를 그냥 단독적으로 차수를 맞추겠다고 2x를 제곱했어요. 그럼 오른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 제곱하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대입하는 거랑 똑같이 돼. 대입하셔서 처리하고 있는 거랑 같은 과정인 거. 그래서 계산 장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제곱근만 놔두니까 그걸 제곱근, 루트 저거를 계산을 제곱하니까 그냥 유리수로 돌아가지지. 요 계산 처리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저 부분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밑에 지우고 계산할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해주려고 하던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차수 줄인다, 대입 횟수 줄인다, 항소거한다. 다 똑같은 거야. 계산을 적합하게 적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정리할 건데, 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우리가 아래 거 그냥 대입하는 거랑 같은 처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갖다 꽂았겠지. 맞죠? 그래서 요걸로 갈 거고요. 다음 5도 좌변으로 이항해. 그럼 얘는 4x제곱 플러스 4x 빼기 4는 값이 0이다가 된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4 값이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항상 좌변을 4로 묶어가지고 이거 중3 거니까 차근차근 좀 해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4를 다 나눠주는 거랑 같은 처리예요. 4를 버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4를 버려주니까 예식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4 나눠서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요. 여기에서 내가 차수를 낮추겠다라는 관점은 8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옆에 플러스 6x야. 그럼 얘가 차수가 낮아지기 위해서 얘를 건드니 얘를 건드니 얘를 건드니 3차를 낮춰줘야지 우리가 낮춰질 거 아니야. 맞죠? 3차를 낮춰야지 낮춰져요. 오케이? 이제 그래서 3차를 낮춰야지 낮춰지니까 3차 쪽으로 맞추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3차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의 등식의 성질로 좌우변에 x를 곱해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좌우변에 x를 곱하시면 다음 식이 x 세제곱되고 옆에 x 제곱되고 옆에 빼기 x 돼서 이 값은 0이다.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x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x 세제곱에다가 다음을 대입하겠다라고 했던 아까 기존의 처리랑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식에서 8개수가 있고요. 옆에 x 세제곱 자리에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8x 제곱 되고요. 옆에 플러스 6x가 써있어. 요렇게 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네 계산하시면 된다. 계산 전개할게요. 하나 둘 전개. 얘는요 마이너스 8x제곱 옆에 플러스 8x 옆에 더하기 8x제곱 옆에 더하기 6x. 계산하니까 이렇게 지워져. 얘네 계산하면요 몇이 남아? 14x 값만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x. 이제 14x만 남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이 방식대로 한 거야. 중3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EX 값이 이거 최종 계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죠. 14X 구하래. 양쪽에 7 곱하시면 맞아지잖아. 이렇게 7을 곱하시면서 그냥 등식의 성질로 맞춰야 하는 거야. X가 2분의 모시기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물어본 거 괜찮아서 그래. 14X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 값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7 플러스 7 루트 5. 그래서 차수나 추기 관계가 중3 거가 아니라 고1 거에서 계속 나오는데 복소수 곱셈 공식 2차 방정식에서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천천히 적어줘.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풀 것들 몇 개 골라줄 거니까 준비 왔어.
자, 1분 있다 할 거니까 풀던 것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같이 해보자. 잠깐 뭐 몇 개 풀었나 봐볼게. 903번 알아 했는데. 아, 903번이 있어요. 903번 앞서 했었는데. 괜찮다. 괜찮다. 아이, 괜찮아요. 원래 처음에 잘 안 풀려. 괜찮고. 자, 볼게요. 903번부터 볼 건데. 봐봐. 첫 번째, fn 값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래. 그럼 우리 정확하게 fn 플러스 2 요거 처리할 수 있거든? 지금 n 자리에 n 더하기 2 박혀 있는 거잖아. 그럼 n 대신에 n 더하기 2를 넣어주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적어준다. 알파에 n 플러스 2 하나, 그 다음 더하기 베타에 n 플러스 2 둘. 이렇게로 우리가 식 작성하는 거야. 저게 fn 플러스 2잖아. 그 다음 그 옆에 숫자 3 달려 있고요. 3. 그 다음 괄호 쳐놓고 fn 플러스 1을 처리하자.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알파 n 플러스 1 옆에 베타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식이 저렇게 나왔구나. 그럼 다음 식은요. 연산하시면 알파 n 플러스 2 베타 n 플러스 2 저기 전개를 조금 풀어줄게요. 3 알파 n 플러스 1 그 다음 앞에 3 베타 n 플러스 1이야. 아까 근과계수를 배웠다고 그쪽에 심취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관계성을 보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얘네 계산 자체가 n 플러스 2 지금 아까 알파의 세제곱만 돼도 많다라고 해가지고 차수를 줄였단 말이야. 맞지? 근데 n이란 게 자연수에 따라서 n은 자연수다라고 써있잖아. 자연수라 써있으니까 그럼 n이 값이 1만 돼도 이미 차수가 너무 커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다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1단계가 차수를 낮춰준다. 그거로 다시 맞춰지는 거야. 그럼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시면요. 다음 식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는 값이 0이다. 얘가 될 건데 이때 요 모양 갖고 저기까지 만들 수 있거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 관계성 볼게요. 알파 n 플러스 2랑 3알파 n 플러스 1 쟤네를 우리가 알파 n으로 묶어줄 수 있어. 알파 n 얘랑 얘가 알파 n으로 공통인수 알파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알파 하나 옆에 더하기 3 이렇게로 우리가 두 가지 묶어줄 수가 있고요. 얘가 방법이 한 가지가 되고 알파 n으로만 묶어서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여기까지 묶어주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걸로 처리를 바로 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꽂으면 돼. 근데 절로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공통인수 알파 n 플러스 1 요걸 묶어가지고
알파 더하기 3 저쪽을 우리가 처리하시면서 접근하자 라고 보실 거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을 어떻게 만들 건데, 지금 여기 모양에서 알파 더하기 3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나누기 알파를 하셔야지 알파 더하기 3의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3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의 값이랑 계산하면 는 0이 된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3 값은요, 값이 알파분의 2니까 알파분의 2를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여기다 알파분의 2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연산하시면 어떻게 남아? 계산 치우면 값이 2 알파 n 남죠. 2 알파 n. 저렇게 남는다. 저 첫 번째 방식 괜찮다는 거야. 저렇게 대입해도. 근데 아래 거가 정말 좋아. 아래 거가 숫자가 눈에 잘 보이는 상태여서 이항하시면 요 값 그냥 2로 바꿔서 얘도 2 알파 n이다. 이렇게로 나와. 두 가지 방식 다 좋다고 둘 다 써준 거야. 그러면 베타는 관계성이 정확히 알파랑 같은 관계에 물어보고 있지? 식이.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옆에 베타도 계산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적겠다라고 오늘 근과계수 관계 하면서 배운 거잖아. 그럼 저렇게 적으면 바로 끝나는 거야. 베타 관계 또 찾지 않는다. 저것만 해달라고. 저거 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2 알파 n 베타 n이니까 2fn이 된다. 다음 식은 2fn. 제가 된다. EFN. 그래서 908번. 저 뒤에 베타엔 계산 안 하는 거 저것만 오늘 하나 확실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진 관계성 맞추기로 푼 거고. 그 다음 908번. fx가 2차식이라 써 있어요. fx가 2차식이라고 써 있구나. 얘가 2차식이래. 그럼 fx가 2차식이니까 나는 fx 수식을 형태성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2차식 형태로 쓸 수 있잖아. 맞죠? 저걸 2차식이라 부르지. 그때 왼쪽에 f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이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바꿔 대입해주면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바꿔 대입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fx 플러스 1식 여기 써놨고요. 저거 전개하시는 거 보세요. 좀 이따 옮겨서 써줄게요. 일단 bx 더하기 1 옆에다 더하기 c 이렇게 걸어줄 거고요. 옆에 fx식은 마이너스 돼 있고 하나씩 마이너스 전개만 해줄게. 요 식이 2x 빼기 1이다 2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다음을 계산할 때도 그냥 좌변식 전개로 하시면 너무 단순하여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A 공통인수 있죠. 그때 공통인수 있는 걸로 우리가 묶어내주게 되면은 얘네가 제곱, 차, 제곱이 걸려. 관계성이. 그래서 둘의 제곱, 차, 제곱으로 식을 정리해 주신다. 둘의 차 하나 할게요. x 더하기 1 빼기 x 1. 그 다음 둘이 합해 줄게요. 2x 플러스 1. 이렇게로 정리하시는 게 우리가 관계성이 잘 잡히는 거야.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bx 플러스 1과 빼기 bx를 둘이 정리하실 때도 bx 사라지죠. 그래서 옆에가 b가 달리고 c랑 빼기 c 하니까 사라져서 다음 식이 2x 빼기 2랑 똑같다 라고 써있는 지금 항등식 상태가 된 거야. 좌우변식이 똑같다. 그래서 왼쪽 식을 전개해 주시면 2ax 그 다음 a 더하기 b 이렇게 달리니까 우리가 계수값 두 가지 체크가 되는구나. a 값은요 1이 된다.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a 값이 1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한 가지 더 키가 있으니까 f0 값은 2래요. f0 값이 2야. 0 대입하시면 2가 된대. c 값이 2란 거지. 여기까지 찾았다. 그래서 fx식을 완성시켰다 라고 하는 거여서 fx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된다. 요 식 상태고요.
우리가 뭐래? fx식은 그래 요 식인데 줬다가 대입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값이 우변에 2x 플러스 2를 적고 이제 근을 찾으러 가면 되겠다. 왼쪽 이항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다. 얘가 되는 거. 그럼 얘는 x 빼기 5로 좌변식 인수분해 되니까 해가 두 개네. 0 또는 5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정리 잘해줘. 밑에 계산까지 쓰실 필요 없고요. 다시 풀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 부분에 들어가 하시니까 끝에 답 적지 않고 집 가서 꼭 다시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909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상태가 적혀 있고요. x 더하기 a 값이 b 빼기 3이다 라고 x 더하기 a 값을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아래에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의 관점으로 x 값을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러면 해니까 x에다 주어진 식을 대입 처리하시면 얘가 참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해 근이니까 대입하시면 참이다. 얘가 일단 당연히 1단계 논리야. 1단계. 얘가 기초야. 기초 처리야. 대입하시면 참 맞아요. 전개하겠다는 거야. 자, 요걸 요따 대입, 요따 다시 대입, 요따 대입하시면 다음 등식은 참이다 라고 될 거라고. 아시겠어요? 얘가 하나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정리하시면 A 값들이 다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B에 대한 식만 남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산이 좋지 않다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가 심한 문제니까 연산적으로 조금 더 발전이 있게끔 풀어달라 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주어진 게 x 더하기 a 값이 몇인지가 알려줬어. 그럼 원래부터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3이다 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x 더하기 a라는 거의 값을 알려줬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문제 못 풀 거야? b 풀 거지. 문제에서 b의 합값을 구하래. 그러면 문자를 지금 여기부터가 올바른 풀이야. 좀 더. 그래서 문자 xa를 소거하는 측면으로 가셔야 돼요. b를 살리란 거야. 식을. 아까 했던 것처럼 a, b 살리고 알파, 베타 소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x 더하기 a 자체에 통으로 b 빼기 3 얘네를 대입하는 계산을 해주는 게 대입해줘.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란 거야. b에 대한 식을 작성하라. 그래서 주어진 식을 살펴보시면요. 식 한 번만 더 적어볼게. 2ax a제곱 그 옆에 플러스 5 x 더하기 a 옆에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식이거든. 그때 다음 요 부분 식 있죠. 얘 식이 어때? 얘가 x 더하기 a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a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 계산값으로 잡을 수 있게끔 일부러 1차항도 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풀어놓은 상태인 거야. 보셔서 대입하시라고. 알겠어요? 1차항을 누가 언제 저렇게 준 적이 있어? 동류항인데 계산을 왜 안 해줘? 그거부터 그렇게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b를 살려서 식을 작성하자. 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 한 거야. 아시겠어요? 아까랑 똑같아. 고등 거랑. 알아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x 더하기 a한테 몇 대입? b 빼기 3을 그냥 대입하자. 그래서 b 빼기 3을 대입하시면 b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 옆에 b 빼기 3을 넣어주시면 5b 빼기 3. 그 다음 다음 값이 마이너스 2b가 된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식을 잘 작성하시면 돼요. b제곱 연산하면 여기 5b 마이너스 b 이항하면 플러스 b네. 연산 그냥 내가 할게요. 9 마이너스 15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6.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된 거란 거야. 이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b제곱 플러스 b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쓰였음에 자,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b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둘이 합치시면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푸시는 건 중3 방법이고 오늘 실컷 배웠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우리 b값의 합이니까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의 합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과 1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야. 문제가 고1 거 그냥 과정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복습 겸사겸사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 쪽 했구나. 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괜찮아요. 1분 기다릴게요. 어디 못 알아보겠어요? 괜찮아? 적어. 적어. 일 1차 함수라는 거는 1차항의 계수 x 앞에 있는 m의 값이 0이 아니다를 써줘야지 정확하게 풀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선 계수값이 사라지면 안 된다. 요거 사라지잖아? 그럼 y랑 요것만 남아서 1차 관계가 아닌 거야. x랑 y의 1차적인 관계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꼭 판단을 해줘야 되고 고등풀이부터는 이게 답의 포인트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얘 값이 지나진다 라고 하니까 대입을 하시면 얘가 좌변이 m값 x에다가 m-1 대입하셔서 전개하면 되겠다. 네, 지나니까 우리가 대입하시면 참이다. 계산할게요. m제곱 여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m 이항하시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3 거여서 요 과정이 우리가 걷어나게끔 만들면은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 근데 원래 여기에서 값이 하나 걷어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제 고등풀이가 돼. 요거 꼭 써줘야 돼. 이거 안 쓰면은 고등 거 다 틀려. 2차 방정식도. 서윤아, 아까 중3 거에서 저거 봤지? 2차 방정식. 저거 해줘야 돼. 차수 나와 있으면 차수 관계성 유지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mm-5, 1 이렇게 한다.
그래서 m의 값이 5,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안 거치네. 그래서 둘 다 m의 값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씩 해본다. m의 값이 5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이 5야. 그럼 m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 y는 5x에다가 옆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얘구나.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5를 0, 마이너스 15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x절편값이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가 1사분면 지나가네. 그래서 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얘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래 것도 해드릴게요.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셔서 우리가 마이너스 3 하나 지나가고 여기 x절편 값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지나니까 1사분면 안 지나네. 맞게 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고 확장성 하나 할 거고요. 확장되는 거. 자, 이거 할 건데요. y는 mx 빼기 2m 플러스 5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얘가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어. 지금 m의 값 미지수지.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1이든 3이든 1억이든 항상 지나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다음 식을 m의 값으로 우리가 묶어줄 거야. m으로 묶어요, 우변. 그럼 얘는요, x 빼기 2 이렇게 묶이지. 이거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그래서 묶었고요. 옆에가 마이너스 5 빼기 y는 0이다. 이 형태가 되거든. 다음 식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지점을 m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2, 마이너스 5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직선이야.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이라 불러요. 정점. 얘가 항상 지나가지는 점이야. m의 값이 뭐든지. 지금 저 옆에 것도 2, 마이너스 5를 지날 거고 지금 이것도 2, 마이너스 5를 지날 거란 거야. 여기에서 2, 마이너스 5 이렇게요. 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드시 지나죠. 저 직선은 m의 값에 대한 항등식으로 처리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좋고요. 이거 중2과에서 블랙라벨 같은 데 들어오고 사실 기본 개념으로 나온 건 고1과 2학기 때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 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918번 하나 할 거고 시간 몇 시야? 45분. 45, 다행이다. 오케이. 요거 하나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918번 할 거고요. 918번. 요건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봤으면 괜찮아요. 여기 이거 m 값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저거 하나 잡아줘야 돼. 918번. 연립 개념이란 게 중요해. 자, 첫 번째 1차 부등식 5x 플러스 1과 그 다음 얘가 3x 플러스 k 라는 1차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x는 6분이래. 근데 위에 부등식하고 방정식도 지금 연립되어 있는 거야. 둘 다 성립하는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연립이라는 거야. 둘이 연립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우리가 정리해주면서 좌변으로 x값 몰아줄게. 2x는 k 빼기 5보다 크다. 그래서 2를 나눠주면 얘는 2분의 k 빼기 5보다 크구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식이야. 그러고 두 번째 방정식을 보시면요. 얘는 그래 전개해가지고 정리할 건데 얘는 3 x제곱 옆에가 마이너스 6x 옆에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4 되고요. 우변 전개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x제곱 옆에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값이 0이다가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값이 6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얘가 6하고 마이너스 4 중에서 이 부등식과 아래 방정식을 연립하겠다는 거야.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6이 하나가 방정식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찾아놓은 거야. 근데 두 번째 요거 1차 부등식을 이 그래프에 같이 겹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지. 연립이란 거는 반드시. 그래서 2분의 k-5보다 크다라는 거를 연립해 줬더니 해가 6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성립하게끔 이렇게 갖다 포함 안 돼 있네. 자, 그래서 비워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노란선과 이 하얀 점 있죠? 연립하시면은 값이 x는 6이 된다는 거야. 요거 한 값만 이렇게 선 걸려 있는 거여서. x는 6 하나, 그 다음 노란 선 이렇게 해서 x가 6 값이 하나가 성립된다는 거야. 둘이 같이 성립되는 범위여야 돼서. 자, 근데 얘가 요거 하나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범위값이 필요한데 2분의 k 빼기 5 값이 6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일단 6보다 어느 쪽에. 이거 1차 부등식이에요. 2분의 k 빼기 5가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고 둘이 같으면은 요 값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그래서 얘가 같다가 안 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6보다 얘가 왼쪽에 있다가 첫 단계야. 오케이? 그러고 두 번째 마이너스 4보다 2분의 k 빼기 5가 어때야 되는지 또 생각해야 돼. 얘가 여기까지 똑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그냥 같은 값인 거야. 그럼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채워있으니까 우리가 둘이 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잖아.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채워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얘도 근이 들어가지.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되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서 마이너스 4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같으면은 우리가 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돼. 얘랑 같아도 포함 안 되는 거 맞으니까 돼 라고 직접 하는 거야. 이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서 응용 방식이에요. 응용 방식. 자,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거 중2 때 은근 잘 틀리는 거 이거인 거 알아? 이거 같다 이거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일단 6하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x가 2분의 k 빼기 5보다 크대. 근데 요거랑 요거 중에서 얘만 우리가 근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럼 저 1차 부등식이 범위가 요쪽에 이렇게 걸려야 되겠지? 맞죠? 그렇게 한 게 하나야. 그래서 2분의 k 빼기 5보다 크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얘도 근이 안 되겠죠? 연립이라 했어. 얘도 성립되고 얘도 성립돼야 돼. 같이. 그래서 얘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같은 값이 됐을 때도 우리가 성립되는 값이 없다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더 작아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때 다음 값이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서 마이너스 4랑 똑같을 때도 값이 해가 마이너스 4가 안 들어가지는 거 맞죠? 6만 들어가지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값이 똑같아도 우리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 그때 K값의 범위 찾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값을 전부 다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8. 여기가 12. 이렇게. 그 다음 전체에다 5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K값이 17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17 사이가 나온다. 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 고등거 1차 부등식이 저거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이 정도를 정확하게 지금 처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다시 풀어볼 거야. 이거 다 맞췄었어? 여기 아직 안 풀었었지? 요거 하나만 지금 바로 다시 해봐 주세요. 네. 918번. 여기까지만